털리를 하는 게 불편했어. 내 이빨이 아니니까 고기 같은 무면은 간간이 없고 이렇게 씹지도 못하고 능구고. 자꾸 이제 아프니까는 안 아픈 쪽으로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이가 이제 자꾸 망가지더라고.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하지만 긴 치료 기간이나 통증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전신 상태나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수술을 오랫동안 하는 걸 좀 힘들어 하실 수 있고,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또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 또 수술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좋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출혈도 적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고민은 이제 그만. 최근 의학기술 발전과 함께 치과에서도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진단부터 수술까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에 디지털을 입히다. 통증은 줄이고 정확도는 높인 디지털 임플란트. 100세 시대 먹는 즐거움과 빛나는 미소를 되찾아드립니다. 강영욱 통합치료학과 전문의. 치아가 상실됐을 때 대표적인 치료법 중 하나가 틀니인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착용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죠. 처음에는 털리를 했는데 이제 털리를 하는 게 불편했어. 밥 먹고 털리를 빼고 씻고 이렇게 담그고 하니까 불편하더라고. 내 이빨이 아니니까 고기 같은 무면은 간간이 없고 이렇게 씹지도 못하고 능구고 그래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뼈는 점점 사라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텔리를 오래 쓰시다 보면 잇몸뼈가 많이 이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잇몸뼈 이식하는 수술을 양쪽에 하시고 그리고 임플란트 심으셨습니다. 틀니를 착용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안 그래도 잇몸이 안 좋은데 임플란트가 되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 됩니다. 뼈 이식해서 할 수도 있고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뼈가 많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거기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임플란트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수술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에 임플란트 이제 어금니는 위에는 다 하셨잖아요, 그죠? 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식사하는 게 조금 나아지셨어요? 예, 많이 나아졌지. 좋지 뭐. 뭐 꼈다 뺐다 하는 것도 예, 없고 하니까. 구강 스캔하고 해서 만든 디지털 가이드 오늘 왔거든요. 디지털 가이드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맞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한꺼번에 상악과 하악을 치료하지 않고 나눠서 하는 이유는 최대한 환자분의 저적하는 그 습관, 근육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보철물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분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진 않습니다. 기존 임플란트는 의료진의 경험 의존도가 높았는데요. 잇몸을 절개하기에 출혈과 통증도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임플란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려면 디지털 정보가 필요한데요. 디지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CT를 찍고 3D 스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D 스캔과 CT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모의 수술을 해볼 수 있고요. 가상의 수술을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할 수 있어서 환자분이 만약에 뼈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피해서 또 미리 수술을 계획하고 가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수술 시간이 일단 짧고요. 그 다음에 잇몸을 많이 열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적습니다. 그래서 또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요. 통증을 줄이면서 빠른 회복이 가능해 전신 질환자나 고령 환자들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잇몸을 많이 안 열었기 때문에 오늘 잇몸 꼬매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혈도 잘 돼 있고 하셔서.
아이고 이제 이래갖고 뭐 밥 잘 먹으면 되지 뭐. 네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하시네요. 치아 건강은 행복의 지름길이죠. 치료는 잘 마무리됐는데요. 오래오래 맛있는 인생 즐기시길 바랍니다. 암만 해도 이거 없으면은 밥도 이렇게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뭐 할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이제 이빨을 하면은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예, 행복하지 뭐. 암만 해도 뭐 털리 할 때보다 내가 이걸 이빨을 요리 해놓으니 너무 좋고 기분이 엄마야 내가 이빨로 이거를 단디하고 치료를 잘하고 이빨도 잘 치야 되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임플란트가 별 문제가 없는지 뼈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고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뼈가 완전히 임플란트 주변에 강하게 붙으면 그때 보철 본을 떠가지고 이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 이용남 씨. 처음에 병원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오래된 적인데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이거 2개를 했는데 이게 이가 잘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저거 해도 자꾸 이제 그 걸리고 저거 하니까는 처음에는 맨 처음에 했을 적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뭐 괜찮다고 그냥 하면 사용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체가 이제 흔들리면서 이게 빠지니까 아프고 병원에 가기 싫어서 참다가 이제 나중에 못 참겠으니까 이제 내가 못 이기겠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을 찾아온 거죠. 오래전 다른 치과에서 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씹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서 즐거워야 될 식사 시간이 마치 지옥 같았다는데요. 자꾸 이제 아프니까는 안 아픈 쪽으로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이가 이제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그 옆에 이까지 이제 그 저가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어요. 배는 고프지. 먹긴 해야 되겠지. 그 사람이 거기에서 먹는 과정에서 사람이 이 모든 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다 좌우가 돼. 아, 이거 아픈 게 진짜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줄을 이제 느낀 거지.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왼쪽 위에 임플란트 2개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좀 많이 녹아 있었고 잇몸이 좀 부어 있고 피도 나고 그리고 다른 오른쪽에도 잇몸이 안 좋은 치아들이 몇 개 있으셨고 그다음에 썩은 이도 좀 있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다 식사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예, 다행히도 이 임플란트 제거하고 나서 이제 뼈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뼈가 다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뼈 이식을 조금 해서 임플란트 2개를 다시 심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음식물이 좀 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리를 해서 넣어드렸는데 그때 식사 좀 해보셨나요? 예, 음식물 안 끼우고 편해요. 다행이시네요. 제가 괜찮은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누워보시고요. 임플란트 수명은 사후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남 씨는 그 중요성을 몸소 느꼈다는데요. 지난번에 왼쪽 위에 여기 틈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수리해서 다시 넣어드렸는데 네, 좋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 공간이 생긴 걸 발견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뼈에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고 자이언 치아는 치주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뿌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서 잇몸이 조금 안 좋게 되면 치아가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틈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크라운만 제거해서 그 부분을 조금 수리를 해서 다시 넣어드리게 되면 다시 음식물이 안 끼도록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셔서 저희가 크라운을 다시 수리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하는 건 굉장히 편한 거지. 뭐 이제 내 마음대로 먹고 뭐 못 먹는 거 없이 다 씹어서 먹을 수 있고. 아, 이게 임플란트 이게 해놓으면은 진짜 모든 식생활 저거 하는 데서는 이만히 좋은 게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치아 건강을 되찾으면서 흔들렸던 일상도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요즘은 난초 키우는 취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거 아프니까 모든 게 다 만사하기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난초를 많이 죽였어요. 그 바람에. 치료가 다 되고 난 뒤에는 그때 이제 치료하면서는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그래 갖고 이제 다시 이제 이 관리를 하는 거지. 삶을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제는 식사 시간도 기다려진다는데요. 치료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 처음엔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진짜 너무나 속상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목돈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마련해서 꼭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시작을 했죠. 돈보단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대만족. 역시 고기는 잡고 뜯어야지요. 구경만 하고 이제 앉았다가 국국물하고 밥만 이제 마시고서는 이제 일어서는 거지. 그냥 아프니까 이 얼굴 인상만 쓰고 앉았고. 그 지금은 이제 이거 이빨 이거 이제 다 치료하고 나서 나는 후에는 너무 좋아. 못 먹는 게 없이 다 먹으니까는 너무 그래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제일 고마워? 아, 그 마누라한테 제일 고맙지. 뭐 누가 제일 고맙구나. 행복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가족과 마주 앉아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행복이죠. 혹시 아직도 치료를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머뭇머뭇 하는 분들은 얼른 치과에 가서 바로 치료하는 게 치료하고 나서 먹는 즐거움, 그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 병원을 처음 찾은 김선혜 씨. 잇몸이 제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좀 안 좋더라고요. 잇몸이 부을 적에는 이렇게 조금 부순 게 아니고 입이 아프니까 이렇게 심하게 좀 부어가지고 너무 보기에도 좀 안 좋고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이빨이 시큰거리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찬물을 마실 적에도 못 마시겠고 또 물을 데워서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이게 이렇게 조금 들뜨고 흔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게 됐죠.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 느낀 불편함은 아직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일반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제가 예전에 할 적에는요 너무 시간이 길고 오래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원장님 보고 좀 쉬었다 하자고 요청을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제 그때보다 제가 이제 십몇 년 전이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좀 힘들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어머니 만들어 온 디지털 가이드가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취하고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는 썩은 이도 많이 있으셨고 잇몸이 특히 좀 많이 안 좋으셔서 뽑아야 할 치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를 계속 받으셔서 9개 정도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으셨고요. 최근에 또 오른쪽 아래 작은 어금니 쪽에 이가 빠지셔가지고 신경관하고 조금 가까워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잇몸뼈도 좀 얇아져 있으셔가지고 최대한 뼈 이식을 피하면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뼈가 있는 자리 좋은 위치에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 때 그런 걸 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인공뼈를 이식하고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철할 때까지 기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환자분들이 최종적으로 보철물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뼈 이식을 안 하고 이렇게 수술하는 쪽으로 저는 치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 중인 김선혜 씨에게 기존 임플란트는 부담이 됐는데요. 지난번 처음 디지털 임플란트를 받고 만족해서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했답니다.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 임플란트 잘 심어져 있고요. 내일 소독받으러 오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참으셨습니다. 빨리 끝나고 수업. 수을 이렇게 하고 시간도 빨리 끝난 것 같고 좋아요 지금.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이가 이제 안 아픈 사람들은 맛있게 잘 씹어 먹는데 저는 이제 이가 아프다 보니까 빨리 못 씹고 이게 뭐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잘 못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 또 수술을 해서 이제 나사지면 많이 먹고 이제 자주 친구들하고 모임도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배연희 씨. 치과를 찾은 이유는요? 오른쪽 아래쪽에 잇몸이 많이 붓고 씹기가 힘들고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래서 왔어요. 고기 같은 거는 일단은 많이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씹는 게 잘 안 되니까 잘게 잘라가지고 먹고 잘게 잘라가지고 먹다가 보니까 맛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잇몸 통증으로 음식을 잘 씹지 못해 한쪽으로만 먹는 습관이 됐는데요. 더 이상 이대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었는데 치아 치료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하루를 참는 거는 하루를 더 바보같이 지내는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당장 치과 치료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가까이 치료를 미뤄오다 지난 7월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오른쪽 아래 잇몸이 많이 부어 있었고요. 잇몸에서 피도 나고 또 치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잠깐 짬내기가 힘드신데 최대한 저희가 짧은 시간에 수술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술할 때 잇몸을 많이 안 열기 때문에 잇몸에서 출혈도 적고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하고 계시네요. 안 물어보십시오. 네. 한 달 뒤에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일을 언제 해드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디지털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 단축으로 내원 횟수를 줄여서 바쁜 직장인들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수명은 사후 관리에 달려 있는데요.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아파 보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고생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양치를 할 때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수술은 무사히 다 마치고요. 이게 수술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아플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여기 치과에 와서 원장님께 진료를 보려고요. 임플란트는 썩지 않지만 그 주변은 자연 치아보다 취약합니다. 처음에요. 뭐 이렇게 양치질을 할 때마다 피가 막 나오더라고. 그래도 이상하다 했더만 또 며칠 있으니 또 나오고. 첫째 씹는 거야 못 씹어서 이쪽에. 못 씹고 어디 남한테 가면 냄새 날까 봐. 그게 제일 신경 쓰이더라고. 내가 이 닦을 때 딱 냄새가 나더라고. 그게 남하고 대화할 때는 냄새가 안 나겠나 싶어서 그게 제일 신경 쓰이더라고. 남 앞에 못 가겠대. 그 옛날 이빨을 해 넣었어. 다른 데가도 해 넣었는데 그게 잘못됐는가.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고. 나 안 빼고 치료해도 되려면 안 빼고 할까 했더만은 선생님 안 빼면 안 된다더라고. 다시 빼내고 뿌리도 다시 뽑고 완전 새로 했어요.
오래전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던 게 통증의 원인이 됐는데요. 어렵게 심은 걸 뽑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 다행히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CT를 찍어 보니까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많이 녹아 있었고, 특히 임플란트 2개 중에 뒤에 거는 뼈가 거의 다 녹아 있어서 거기서 주로 고름이나 피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관리가 중요하니까. 네, 제가 또 나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임플란트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는데요. 전에는 고름도 나오고 피도 나고 하셨는데, 그죠? 이제는 뭐 맨 끝에 사랑니 쪽에 조금 음식물 끼시는 것 같네요. 물어보세요. 치시라. 이 사랑니 때문에 그 앞에 치아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 썩은 거는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안 남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이사이 이런 데는 비어 있는 공간에는 치실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는 구강 세정기가 있거든요. 안쪽에서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크게 2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랑 좀 다르게 썩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칫솔질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강 세정기라고 해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쏘아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사용하시면 좋고, 가글액 이런 걸 좀 자주 사용해 주시면 세균 활동이 좀 억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잇몸이 붓거나 잇몸뼈가 녹는 거를 조금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요. 사실은 환자분께서는 잇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음식물이 잘 끼는지 안 끼는지 평소에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상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본인이 다니시는 치과에 가셔서 이렇게 체크를 잘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박잠시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체육관입니다. 아하, 나이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운동이 한창인데요. 좀 나아져서 이제 효과가 있나? 그래 이제 운동할 때 좀 나서 저 치료하고 이제 이거 하고 나니까 뭐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네. 좋네. 진짜 좋아 보이세요. 네. 치아 건강은 밝은 미소를 되돌려줬는데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며 일상에 행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행도 가고, 그래도 여행 배 타는 거 거기 가고 싶어. 이가 좋아야 어디 가도 여행을 가도 먹을 수 있잖아. 그게 제일 불편한 게 이라. 안 아파야만이 다니도 재밌고 그렇지. 이거 아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걱정이 돼가지고. 아파서 가면 늦어. 알겠죠? 그래. 안 아파도 이빨은 꼭 필요가요. 예. 긴 치료 기간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플란트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일반 임플란트로 유발되던 다양한 치과적 고민들, 이젠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 개선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이가 없어서 잘 못 드시고 또 외모에도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신 분들 뵐 때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임플란트 수술도 많이 발전돼 있고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환자분들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